저번에 예고한 대로 저번 업무 보고에서 예고했던 대로 타투 최저 작업비랑 타투 플랫폼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저희가 모였죠. 네. 모여보았습니다. 네. 왜 최저 작업비랑 타투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굳이 이렇게 영상을 찍어가면서 하게 됐는지 좀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민감한 얘기라 돈 얘기가 우리 제일 민감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야기하면서 잠깐 얘기했는데 이미 우리 단톡방에서 한번 이거에 대한 대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도 예민하게 이걸 받아들이는 분들도 분명히 계셨고 그래서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이걸 같이 계속 앞으로 이야기를 나눠가려면 자세한 설명과 전후에 대한 이야기들을 같이 다 나눠봐야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는 그냥 사람들 모인 협회가 아니라 노동조합이잖아요. 왜 노동조합으로 모였는지 우리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근데 가장 우리가 노동조합인 이유와 적합한 부분이 저는 플랫폼 그리고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정의할지도 조합원들이랑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뭐 의무작업비 정도? 뭐 최저작업비, 의무작업비라고 이야기하는 그 부분을 네. 이야기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아하, 아주 크게 또 얘기하고 싶은 게 꽤 있으셨네요. 그러면 뭐 우리가 노동조합으로 왜 모였는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뭐 어떤 순서에 하고 싶으세요? 뭐 결론일 것 같아요. 왜 이 고민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보통은 그렇잖아요. 지금 야 우리 합법화되고 나면 단체를 만들어서 돈을 어떻게 벌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만들 수 있는 조직의 형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왜 굳이 이런 힘든 길로 노동조합으로 들어왔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데 네. 오늘 하는 얘기가 결국은 이런 고민하려고 니네들이 노동조합을 만든 거고 이렇게 사람이 모이게 된 거구나라는 결론에 해당되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되게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텍스트로 적어서 이런 거 어때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데 기반을 다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보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 왜 최저 작업비에 대해서 지금 타이밍에 타투 플랫폼과 함께 우리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조금 뭐 최근에 있었던 뭐 문제 제기라던가 어떤 문제적인 뭐 상황들, 현상들 이런 거 보신 거 있으시면은 같이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저희 조합원 단톡방에 타투 플랫폼에 대해서 설문조사가 올라와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아티2라는 타투 플랫폼이 원래 있었는데 최근에 좀 안 좋게 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접었죠. 그 플랫폼이 잘 쓰고 있었는데 근데 또 이제 후발 주자로 최근에 우리 단톡방에 또 어떤 조합원 분이 새로 타투 플랫폼을 준비하는데 좀 제대로 준비하고 싶으셔서 어떤 게 플랫폼에 반영되면 좋겠는가 이런 걸 설문을 돌리셨어요. 그죠? 아는 분이 하신다 그랬던 거 아니었나요?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조합원? 아는 분이 아는 분이에요? 그렇구나. 준비 중이라고 하셨던 것 같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얘기를 나눴던 건 아까 말씀하신 플랫폼 말고도 다른 플랫폼이 있는데 네. 여기서는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기존 타투이스트들의 플랫폼을 노출시키는 것도 있지만 손님들이 이런 작업을 원해요. 타투이스트 분 입찰하세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격 경쟁을 붙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 문제되는 건 이게 지금 오늘 우리랑 얘기할 예정인 문제랑 직결되어 있는 문제인데 네. 작업비에 대한 마지노선이 없어요. 일단 처음에 말씀하신 뭐 입찰 경쟁 이 얘기는 뭐 우리가 평소에 쓰는 숨고 같은 그죠? 이사할 때 쓰는 뭐 짐싸라던가 뭐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타투 씬에 적용시켜서 굴러가고 있는 플랫폼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쉽게 설명을 해보면 플랫폼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했을 때 알아듣는 사람은
뭔지 고민도 안 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데 상당수는 플랫폼이 뭔지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네. 그래서 지금 황수경 님이 얘기했으니까 다들 그거 생각하셨을 거예요. 타투 쉐어가 대표적인 플랫폼이죠. 이게 얘기해도 돼요? 뭐 우리 적도 아니고 저희는 플랫폼이랑 어떻게든 같이 살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타투 쉐어가 우리한테 대표적인 플랫폼이에요. 그런 거에 비슷한 게 딴 데 뭐 있어 그러면 쿠팡, 그렇죠. 네, 카카오톡을 우리가 플랫폼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카카오톡에서 파생되는 모든 상품들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배민. 그치. 배민. 배달의 민족. 네. 그러면은 플랫폼은 왜 생겨? 그러면 모든 산업에 생기고 있더라고요. 예, 요즘에는 다들 법률 쪽도 플랫폼을 안 생기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어요. 변호사협회가. 대한변협이 목숨을 걸고 플랫폼이 생기는 걸 막았어요. 근데 결국은 로톡이라는 게 생겼죠. 변호사들의 변호 비용이 내려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의사들도 의료 플랫폼 못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했었어요. 그걸 원하는 대기업이 이겼죠. 그러면은 자기 직군의 경쟁력을 보호하려고 용쓰는 어떤 협회들은 플랫폼을 들여오지 못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결국 소비자들이 그걸 원해요. 나는 조금 더 편하게 알아보고 싶고 조금 더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너무 편한 것 같아요. 스마트폰에 어플 하나만 깔아놓으면은 막 발품 팔지 않아도 되니까 알아서 그냥 올리기만 하면 그 공급자가 먼저 컨택해서 이거 얼마에 해드릴게요. 조건들을 내가 다 또 체크할 수 있고. 근데 이게 그 산업 종사자들한테는 굉장히 목을 조르는 일이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산업 자체가 우리가 막 사용하는 모바일, 뭐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생활 반경 자체가 플랫폼 산업에 너무나 적합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플랫폼을 우리가 막을 수 없어요. 그렇다면 플랫폼에 귀속되어 있는 노동자들, 뭐 자영업자로 들어갔으니 뭐 개인 사업자가 있고 뭐 이런 거 얘기하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플랫폼 사업자와 같이 일하고 있는 모든 노동자는 노동자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해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 있어? 딱 하나가 있어요. 노동조합. 헌법이 보장하는 유일한 이익집단. 노동조합은 그 사용자인 플랫폼과 교섭을 할 수가 있어요. 교섭이라는 거는 그냥 협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말이 어려운데 그냥 협상을 벌일 수 있어요.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대해서. 네. 여기서 사용자라 함은 보통은 고용주를 얘기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우리 조합원들 중에 타투 쉐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노동조합은 타투 쉐어에게 교섭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노동자 자격으로요? 네, 노동조합의 자격으로. 노동자 대표. 그래서 우리가 타투 플랫폼과 교섭을 해서 교섭이라 함은 이제 서로 뭐 그렇게 뭐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노동을 하고 물건을 판매하고 하는 일을 할 때 뭐 어떤 조건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서로 같이 협의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들에게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요구할 건가가 우리 안에서 또 합의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우리 조합원들의 의견을 대표하는 단체인 거지 우리 의견을 가지고 나갈 수는 없는 게 노동조합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저희가 미리 제시해 보려고 그래요. 연구한 것들. 네. 그게 우리 조합원들이 동의가 되면 저희는 플랫폼들이랑 교섭을 벌일 거고 교섭에 응하지 않으면 노동법 위반이죠. 네. 혹은 교섭에 응해서 실제로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이 노동 환경을 잘 지킬 수 있는 플랫폼과 우리 타투이스트들이 일할 수 있죠. 그럼 소비자들은 그쪽으로 몰려오겠죠. 그렇게 해서 서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플랫폼이 뭘 해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죽으면 플랫폼도 죽어요. 플랫폼이 죽으면 우리도 홍보할 통로가 없어지고요. 그렇죠. 시장이 있어야 또 플랫폼도 이 시장을 바탕으로 뭔가 또 중개도 하고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타투 작업 특성상
이게 내 지인이 뭐 이 사람에게 받았다 아니면 내가 아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 받았어 괜찮더라 이런 거 아니고서는 실질적으로 후기를 알기가 되게 힘이 드는데 맞아요. 그래도 플랫폼에 들어가서 보고 있으면 이 작업자 밑에 달린 뭐 리뷰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이 사람 리뷰 되게 많네, 이 사람 후기 괜찮더라 이런 식으로 확인 아닌 확인을 하면서 이제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전 정보를 훨씬 많이 얻고 타투이스트들한테 컨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플랫폼이 되게 긍정적으로 저희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나중에 편집할지도 모르는데 재밌는 좋은 사례 중에 하나가 아까 잠깐 언급한 아티투인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아티투라는 그거를 만들었던 타투 작업자예요. 그분이 저랑 이 작업실에서 같이 일하던 친구인데 네. 그걸 하기 위해서 잠깐 타투를 접고 2년 정도 그 일을 했어요. 서로 이야기를 꽤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조언을 해준 거죠. 저는 노동조합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플랫폼이라는 게 우리 노동의 가치를 자꾸 떨어뜨린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플랫폼을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건 우리 작업자들이 알고 소비자가 안다. 네. 그럼 잘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실제로 그 아티투라는 플랫폼이 지금 없어졌으니까 되게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 아쉽지만 네. 아티투 같은 경우는 가격 경쟁을 절대 시키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만들어졌었어요. 그거를 캐치하신 분도 있고 못하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럼 뭘로 경쟁이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아티투가 거의 마지막쯤에는 그 자리를 좀 어떻게 잡았냐 하면 필드된 사진을 공유할 수 있게끔 하는 플랫폼이었어요. 그래서 실제 이 작업자의 작업이 어떤 퀄리티로 1년, 2년 뒤에 남아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플랫폼을 지향했었죠. 너무 좋다. 아쉽다.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 유료 결제했는데 환불어서 너무 슬펐어요. 나도 딱 했는데 바로 안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뭐 좀 잘하려고 그러니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나도 진짜 미안하더라고. 최저 작업비가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그러니까 플랫폼한테 저희가 요청하려고 하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오늘은 그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많은 게 있어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최저 작업비 혹은 의무 작업비. 근데 이 말을 제가 지금 두 개로 혼용해서 쓴 이유가 예를 들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노동자들이 받아야 되는 최저 작업비, 최저 뭐죠? 임금? 최저임금이 있죠. 네. 최저임금 뭐야 그러면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저희랑 의미가 조금 달라요. 저희는 저희 타투이스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책정돼야 될 비용과요. 그거는 낮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추가되는 게 있어요. 타투를 받는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모든 일회용품과 가장 좋은 기구와 안전을 위한 청소와 이 모든 것들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이루어졌을 때 네.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작업을 받으려면 우리가 사용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단순히 최저임금이랑은 조금 다른 개념인데 네. 저희는 이거에 대해서 나름 공부를 하잖아요. 네네. 아까 소민님께서 그 얘기를 해주셨어요. 정보의 비대칭성. 네네. 그걸 조금 풀어주시면 이해가 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이 최저 작업비 얘기를 하면은 조금 뭐 다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조금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계시고 이거를 우리가 그냥 자유 경쟁 안에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정해지도록 두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최저 작업비를 정하는 게 담합이 아니냐, 뭐 아니면 뭐 스스로 자존심을 뭐 버리는 일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자유 경쟁이 가능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요건들이 있는데 뭐 경제학 이론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게 정보를 충분히 소비자가 가질 수 있어야 된다. 파는 사람과 또 구매하는 사람 모두가 정보를 최대한 공유받을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쪽만 정보를 더 많이 갖고 있으면은 이제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기 힘들잖아요. 뭐 실제로 이 가격에 팔릴 수 없는 물건인데 뭐 뻥튀기해서 팔 수도 있는 거고, 소비자들은 그걸 아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사게 되고, 근데 그것이 사실 지금 현재 우리 타투 시장의 모습이
이라고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저희 한국 타투 시장은 일단 합법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타투를 하나 할 때 소모품 비용이 얼만큼 들어가는지,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그리고 타투의 퀄리티에는 또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작업자의 어떤 경력과 뭐 필드 사진을 뭐 어떻게 봐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뭐 정보가 공유되는 뭐 커뮤니티도 없고, 그래서 지식들도 각자 너무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쟁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가격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싸면 그냥 그게 다 좋은 거라고 생각하기 쉽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 경쟁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타투이스트들이 가격만 가지고 막 뭐 이 일을 하진 않잖아요. 사실 자신의 뭐 전공과 막 수많은 훈련, 연습, 막 손님에 대한 진정성, 뭐 여러 가지 자기 감정을 막 담아가면서 예술 작업을 하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정보가 공유되지 못하고 있어서 가격으로만 평가받고 있고, 그 결과가 지금 열악한 타투 시장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도한 가격 경쟁. 네, 가격 경쟁만 하고 있는 느낌 지금. 실력이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저희들 나름 공부한 거를 공유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거기서 그런 얘기였잖아요.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지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결국은 가격 경쟁만 하고 있고, 그로 인해 우리 타투처럼 정보가 비대칭성을 형성한 직업은 가격 파괴가 생기고 결국은 직업이 파괴되는, 그렇죠. 그 과정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였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아까 소민님이 조사해 주셔가지고 그 경제 이론으로 쭉 보여주시는데 그냥 너무 우리 얘기인 거예요. 네. 너무 알맞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가격에 대한 기준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생기는 일들? 일단은 최근에 전 세계적으로 타투 시장 자체가 침체되고 있음은 충분히 아실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제일 먼저 이제 지출을 줄이는 게 약간 이런 취미? 그죠, 사치품들. 네. 이런 취미 장르이기 때문에 지금 온 동네에서 타투 안 된다, 작업이 없다, 막 이런 말씀들이 나오시고 있고, 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해외 게스트워크를 되게 많이 다녀오시는데 최근에 더 많이 늘었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뭐 이거는 한 수년 전부터 엄청나게 많이들 가셨죠. 네, 한국이 힘드니까. 정작 저희들이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저희들도. 황도님은 저는 쫄보라서 저 내향인입니다. 저도 쫄보라서 이제 좀 용기 내서 남들 쫓아서 나가보려고 하니까 뭐 요즘 들리는 소문이 안 좋더라고요. 스레드나 뭐 여기저기서 올라오는 얘기들이 해외에서 좀 한국 타투이스트들 이미지가 안 좋은 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희가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다니시고 있는 게스트워크가 비자가 없는 경우에 우리는 관광 비자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타투로 버는 작업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사실 막 뭐 공유하고 싶은 정보들도 많아요. 어디 가면은 어떤 작업실이 좋다더라. 뭐 어디 가면 뭐 하다못해 어느 나라 갔더니 무슨 음식이 맛있다더라. 게스트웍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정보들도 있겠죠. 그런데 단톡방에서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게 어떻게 보면 엄연히 불법을 조장하는 게 될까봐 네, 그 이야기를 나누는 게 사실 전 조금 특히 임원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그냥 조합원들끼리 정보 공유만 잘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네. 그냥 있는 건데 최근 사례 있어요. 저희 조합원이에요. 조합원들이 조심했으면 좋겠다라고 자세히 써서 보내주셨어요. 싱가포르는 이민국이 아마 MOM이라 그러나 봐요. 엄마. 네. 아, mom. 엄마가 죄송합니다. 엄마가 예약을 했대요. 네. 공무원들이 예약을 하고 아. 예약을 하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적어주셨어요. 문을 따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걸리셨대요. 너무 무서워. 그런데
운이 참 좋았죠. 그냥 들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싱가포르에서 올해 초에는 한 분이 24시간 동안 구금이 돼 있으셨어요. 네. 그리고 싱가포르는 가장 조심해야 할 아주 신고가 많은 국가입니다. 네, 저도 얘기를 많이 전에 들었던 것 같아요. 네. 홍콩과 더불어. 홍콩도 지금 어느 정도는 한국 작업자에 대한 보이콧가 이루어져서 한국 작업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신고가 들어가는 게 많고 미국이나 캐나다도 지금 매한가지예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네. 1차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게스트워크라는 문화가 사실은 뭐 돈을 버는 거야 뭐 당연히 좋겠지만 일정 부분에서는 작업도 하고 그 해당 샵과 해당 지역 문화와의 교류를 이루어가면서 소통을 하는 문화였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생계형으로 그쵸. 한국에서 잘 안 되니까. 버는 거는 좋은데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다량으로 작업을 하고 또 장기간 이제 체류를 하시면서 지역 타투 아티스트들의 일거리를 아예 파괴를 해버리는 거죠. 가격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렇죠. 네, 풀 부킹을 위해서 현지 가격 경쟁을 해버리니까 네, 현지 가격에 맞지 않게 이제 너무 저가로 작업하는 분들도 많고. 그러니까 탓하려는 게 아니고 네. 이 얘기를 한 번만 들어보면 나의 안전을 위해서나 나의 가치를 위해서 아 맞다 하고 다 수정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희같이 노파심 많은 노인네들이야 매일 이런 얘기하면서 지내고 저희는 뭐 며칠 건너 한 번씩 도와주세요라는 전화를 받잖아요. 그러면 홍콩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무슨 제휴맺은 변호사 같아요. 홍콩에 있는 한국인 변호사가 있으세요? 전화하면 이제 무슨 일인지 아세요. 네. 그 정도로 돼 있는데 저희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네. 대다수의 흩어져 있는 개별의 작업자들은 사실 나는 뭐 남이 산업 망가져도 상관없어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존중하고 들어가는 건데 네. 내가 이곳에 오래 머무른다는 게 나의 희소성을 낮추고 현지 작업자들의 로컬 작업자들의 가격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거 그리고 네. 어느 순간부터 굉장히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를 체크하기가 어려워요. 누가 한 번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고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게 우리는 한국에서 작업을 받기 위해서 가격 경쟁하는 게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외국은 안 그래요. 전혀 다르죠. 네. 심지어는 어떤 샵에서는 저희가 게스트워크 간다 그러면은 문서를 보내죠. 너희들이 얼마 이하는 받으면 안 되라고. 예, 요즘 가이드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게 근데 100%는 아니지만 한국인 작업자들 때문에 많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 처음에 올 때는 분명히 네. 시간당 300불을 받고 왔는데 네. 얘가 한 달, 두 달 머물고 나갈 때 보면은 시간당 100불의 작업을 하다가 나간다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게 되죠. 왜냐하면 현지 작업자들도 그걸 낮추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해외에서는 이런 뭐 일명 최저 작업비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되게 서로 지켜가면서 자기들의 산업을 읽어온 것이 있는데 우리가 뭐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런 거지만 그런 이유로 해외에 나가서 거기에서 정말 힘들게 쌓아온 그런 어떤 기반들을 망가뜨리고 오고 있는 거잖아요. 본의 아니게.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이미 그런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무감각한 것 같아요. 거기다가 해외 나가서 잠시 머무르면서 거기서 또 수강을 한대요. 저 별 얘기를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수강도 그래요. 외국에서 호주에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네. 호주에 사시는 한국인 분이 타투이스트가 되고 싶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당연히 한국으로 들어와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는 타투이스트 되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 수료해야 되는 시간이 되게 긴 지역들도 있고 네. 인원이 일단 많이 뽑지 않아요. 한국처럼 아카데미형 많은 사람들을 한꺼번에 가르쳐서 배출시키는 그런 문화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출했을 때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볼게요. LA에는 베이스 레이트 있어요. 만약에 200불이라고 해볼게요.
한 달을 가르치고 2달을 가르쳐서 얘네들 내보냈는데 얘네들이 어떻게 200불짜리 작업을 해요? 못하죠. 네. 그러면 얘네들은 작업을 못하는 거예요. 왜? 200불로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나를 고용해주는 곳도 없고 소비자들도 봤는데 야, 뭐 이렇게 하면서 200불을 받으려고 그래.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200불짜리 작업자가 되냐 하면 한국에도 지금 그렇게 수강을 하고 있는 모범적인 작업실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네. 한 사람이 들어오면 한 사람이나 뭐 많아봐야 2사람 한 사람을 1년에서 1년 반 이상씩 가르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시간당 자기네 작업실이 기본적으로 시간당 20만 원 정도는 받아야 되는 작업실이다. 우리는 네. 그런 정도의 작업자들이 모여 있어라고 하면 이 친구가 데뷔할 때 시간당 20만 원짜리 작업자로 데뷔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한 수준이 되기 전에는 데뷔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데뷔를 하면 그 선생님이 책임져요. 문제가 생기면 돈을 책임지기도 하고요. 작업 퀄리티를 책임지는데 당연히 돈을 책임질 일은 생기지 않아요. 왜? 1년 반, 1년씩 같이 그림을 매일 그리고 매일 작업을 하면서 갈고 닦았으니까. 그런데 한국은 타투이스트가 되기가 참 쉽죠. 네. 3개월. 3개월이면 모범 맞죠. 아카데미입니다. 요즘 뭐 한두 달이면 네. 뭐 난 3년 걸렸어. 정말 노래님은 책임감 있는 스승이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냥 쫄보. 실제로 들은 얘기예요. 이걸 혹시 저는 이런 얘기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우리 조합원 중에 그분이 계실까봐 조금 죄송스럽긴 해요. 그런데 저는 컴플레인을 받은 거예요. 네. 캐나다에서 타투이스트가 나가서 일을 하다가 자기 여자친구를 베드 옆에다 앉혀놓고 타투하는 걸 보여주면서 가르쳐서 거기서 데뷔시키고 오, 진짜 부지런하다. 그렇게들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이 직업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던 그쵸. 그 로컬 작업자들은 그 광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그죠. 네, 저희 게스트예요. 게스트가 와서 2달 머무는 것도 이상한데 네. 그 사이에 수강생도 아니고 여자친구를 타투이스트로 데뷔시켜버려요. 이런 문화들이 네. 우리 노동의 가치를 너무 낮게 우리 스스로도 책정하고 있고 폄하시키고 있는 건데 네.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게 저는 우리 작업에 대한 비용도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면에서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네. 내 직업의 가치를 높게 책정했다면 거기서 여자친구한테 이거 보다가 너도 해봐 이렇게 해서 데뷔시키는 일은 생기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 있는 한국의 수강 문화도 마찬가지예요. 네. 미대 나온 친구들 중에요. 진짜 한 달 배워서 끝내주게 잘하는 친구들도 사실 있기는 있죠. 합니다. 네네. 예. 워낙에 손재주들이 좋은 친구들 있어요. 네. 근데 그게 마치 이 산업의 룰이 되어버렸고요. 사실 한국만 그런 룰이 있어요. 협회 아니면 단체 큰 어떤 뭐 저희 같은 작업실 이런 걸 만들고 미친 듯이 공급을 늘리는 일을 하는 네. 그건 한국만 있는 일이에요. 제가 왜냐하면 노동조합을 하면서 가장 말리고 싶고 막아보고 싶은 게 네. 이 잘못된 수강 문화였어요. 네. 그래서 협회들 타투 합법화되면 더 할 거예요. 협회들이 라이센스 있지도 않은 라이센스 자기들이 만들어가지고 팔고 학원 차리고 이러는 문화를 외국은 어떻게 막는지가 너무 궁금했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연구 영역을 했어요. 네. 결과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걸 막지 않아요. 왜냐하면 외국은 그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협회가 있다면 그 협회들은 공급을 차단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나라의 의사협회나 변호사협회처럼. 왜? 우리 노동의 가치를 지켜야 되니까. 협회는 직능단체는 자기네 노동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생겨요. 그런데 한국은 반대인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 공급을 늘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을 늘려서 우리의 기술 임금은 낮아져요. 매일 네. 나로 인해 낮아져요. 그런데 괜찮아. 나는 수강으로 돈을 벌면 돼.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세미나를 하고 이런 기술이 나왔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하죠. 그래서 그것도 무조건 다 안 돼 이런 것도 아니고 예를 들면 이렇게 있는 작업자들끼리 좋은 기술을 공유해요. 그래서 전체 퀄리티가 올라가요. 좋은 일이죠. 네. 그런 세미나는 당연히 찬성할 거예요 모두가. 그런데
이 일과 별로 관계 없는 사람들 사실 딱 보면 보여요. 안 되겠구나. 그런데 다 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들어와서 한 달, 두 달 하고 내보내요. 그 친구들이 나가서 가격 견적을 계속 낮춰놓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서 의무 작업비 그래서 얼마 정도를 하자. 왜? 외국에도 그거는 다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걸 얘기를 하면 네. 지금 그 의무 작업비를 받을 수 없는 초심자 친구들 우리 노동조합에도 있어요. 네. 이 친구들은 마음이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네네. 내가 그 돈을 없는데. 받을 수가 없는데 그러면 제가 되게 냉정하게 얘기할게요. 당신을 그렇게 가르치고 지금 필드에 내보낸 당신 선생님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가르쳐서 내보내는데 아무리 그 돈을 받고 일해도 내 생계가 꾸려지지 않는 상황을 선생님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출을 하는 거죠. 네. 네. 만약에 이렇게 될 수 있죠. 지금 이 씬에 들어와서 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 선배들이 네. 적어도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고 예술성이 확보된 작업자들이 이 씬에 데뷔했을 때 다른 직장에 일반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보다 더 많은 비용을 바로 벌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놨다면 네. 더 열심히 배우고 더 열심히 더 완벽한 상태로 데뷔하려 하겠죠. 네. 그러면은 저희 선배들도 할 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저를 포함한 저희 선배들이 만들어 놓은 뭐 나는 아니야라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만들어 놓은 이 산업은 네. 어떤 누가 데뷔해도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일반 노동자들이 버는 생계 비용을 벌 수가 없는 상태를 이미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만큼 자기 작업에 대해서 또 스스로도 가치를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수강할 때도 훨씬 쉽게 그냥 짧은 시간에 너 금방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제가 옛날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모두가 자기한테 자부심이 없는 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최저 작업비가 그런 측면에서도 단지 어떤 뭐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어떤 정신적인 부분, 우리의 자부심, 직업적 자부심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도 연결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위생과 소비자의 안전. 그렇죠. 이게 그 제일 얘기도 그 얘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이게 최저 작업비, 의무 작업비가 타투 플랫폼을 통해서나 네. 기본적으로 뭐 그걸 이용하지 않는 작업자들한테 적용이 되면 네. 어쨌거나 이거를 받을 수 없는 작업자분들은 네. 최소한의 위생 기준을 지킬 수 있는지부터 의심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자 입장에서. 네, 소비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저도 가장 하고 싶은 얘기가 지금 이 황도님이 얘기해주신 이 얘기예요. 어쨌거나 일정 공간을 사용을 하고 여기에 쓰이는 기본적인 소모품들이 있고 네. 여기에 소요되는 작업 시간과 그쵸. 최소한의 위생 퀄리티가 있는데 네네. 이거를 지킬 수가 없으면 본인은 뭘 파서 그 위생을 소비자한테 제공을 할 수 있는지부터를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거든요. 손을 깨끗이 씻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을 정도의 비용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뭐 우리의 이런 여러 가지 지금까지 얘기했던 우리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퀄리티가 어느 정도 보장된 타투를 받기 위해서는 요 정도 금액대가 최저선이 있다라는 것이 뭐 당연히 강제되는 것은 아니고 강제할 수도 없고, 근데 이런 가이드가 제공이 되면은 소비자분들도 훨씬 좋은 타투를 받기에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아까 말씀드린 여러 측면에서 또 우리의 자부심이나 우리 산업을 계속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뭐 실태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 그 중에 하나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타투 플랫폼과 논의를 해서 상생하는 뭐 방안을 찾아보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플랫폼과 교섭을 해야 되는데, 교섭을 할 때는 우리가 요구하는 바가 명확히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최저 작업비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저 작업비를 근데 어떤 기준으로 정하지? 라는 물음표가 뜨니까 이제 한
얼마 전에 저희끼리만 이렇게 한번 우리끼리 산정을 해보자 해서 산정한 내역이 있어요. 그죠? 제가 베이스를 한번 만든 게 있는데 쭉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거 저도 말 그대로 최저로 계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내가 만들어내는 예술품의 가치는 뺐어요. 그거는 책정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뺐어요. 네. 제 걸로 계산할 때도. 여기서 예술성이라는 거는 여기서 플러스가 되는 거지 책정할 수 없는 아까 얘기했던 정보의 비대칭이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책정하지는 않아야 되겠다 싶어서 네. 진짜 용품에 대한 것만 했어요. 타투 머신 같은 경우는 제일 좋은 머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가격을 150만 원으로 해서 240분할로 한 작업할 때 240분할로 해서 하나씩 넣고요. 타투 베드 필요하죠. 근데 타투 베드가 내가 산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다 월세를 내고 있다 그러면 월세를 내 작업 일수로 20일로 또 계산해서 나누고요. 잉크도 최저로 해서 한 번 작업할 때 1,000원이라고 넣었어요. 그리고 아이패드 없이 작업하는 작업자 있나요? 없죠. 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게 이런 거를 노동자들도 자기 노동 최저 시간을 계산할 때 이런 걸 굉장히 빼먹어요. 내가 대기하고 있는 시간, 내가 사용하고, 내가 그냥 가지고 있던 컴퓨터잖아. 그거에 할부로 해가지고 가치를 다 넣어야 돼요. 그리고 뭐 전사 프린터도 당연히 있을 것이고, 스텐실 스터프, 블루솝, 세컨 스킨, 전기세. 전기세 같은 거는 20일로 나눠서 블루솝 같은 것도 21,000원짜리 사면은 보통 1년 쓰거든요. 혼자 쓰면. 네. 그래서 240일로 나눠가지고 88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작게 네네. 썰어서 넣은 거예요. 네. 타투 바늘, 커버, 랩, 저희 쓰는 글러브, 그리고 조명 10만 원짜리 조명 정도는 다 쓰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카메라 2년으로 480등분 해가지고 50만 원짜리 카메라 480등분 했어요. 네. 그런데 50만 원짜리 카메라 쓰나요? 보통 타투이스트들이 몇백만 원짜리 카메라들을 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는 나눌 수 있는 굉장히 적은 가장 적은 상태를 나눈 거고요. 네. 디자인 비용 같은 경우는 1시간 2만 원, 작업비도 1시간에 2만 원, 초보자 기준이라고 적어놨어요. 그리고 교통비 5천 원, 네. 그리고 세팅하고 청소하고 대기하는 비용 시간으로 2시간 쳐서 이거는 5천 원씩 해서 1만 원 넣어놨습니다. 이거는 최저 시급 기준으로 넣은 거예요. 네. 이렇게 했을 때 1회 최저 작업비, 의무 작업비, 그러니까 즉 여기서 얘기했던 거는 안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안전용품들, 기본 용품들이죠. 네. 그렇게 했을 때 11만 3,706원이 나왔습니다. 6원이 어디서 나왔죠? 다시 말씀드리면 11만 3,700원이 나왔다고 보면 돼요. 네. 그리고 소미님은 이것보다 더 낮게 책정해 주셨죠? 네, 저는 이제 타투샵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타투 부스 쉐어를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뭐 이제 짜잘짜잘하게 이렇게 쪼개서 소모품 비용을 뭐 계산하지는 않았어요. 일단 뭐 제가 한 달에 뭐 25만 원에서 30만 원을 월세를 낸다고 쳤을 때 한 번 작업하면 월세 비용이 거기서 10,000원씩으로 계산을 해서 뭐 그 다음에 뭐 교통비, 뭐 식비 이런 거를 뭐 산정을 해서 나온 건데 그것도 한 10만 원 정도, 10만 원 안쪽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각각 대충 그래도 10만 원가량의 네. 최저 작업비가 소요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네, 저는 이제 월세 안에 이런 소모품 비용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굳이 품목을 따로 정하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결국은 10만 원에서 11만 3천 원 네. 사이가 나온 거예요. 거의 다들 비슷하게 유추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얘기를 영상으로 이렇게 길게 얘기하면서 네.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래요. 실제로 저희가 이거를 플랫폼이랑 교섭을 하면서 야 이거는 받아야지 라고 얘기하면 법적으로 걸립니다. 그렇죠. 기준이 가격 담합이에요. 그거는 뭐죠? 공정거래법인가요? 위반이에요. 법 위반이에요. 그거 굉장히 중형이 나오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희들도 막 타투하는 아저씨 아줌마들이 와 이래야 돼 막 이러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희도 연구 조직이 있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엄청나게 뛰어난 노동연구소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그분들이 조언을 해주셨어요. 저희가 이거 연구를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으니까 네. 실제 같은 곳에서 그런 거를 요청을 했다가 담합으로 지금 고발이 돼 있는 상황이세요. 실제로 그래요. 최저 비용을 요구를 한 거죠. 네. 근데 그게 그 일을 하는 사람들께 가격 담합이라고 저쪽에서 그럼 소송 중인 거예요? 소송 중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소송당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뭐 요구를 하더라도 어떤 절차를 거쳐서 어떤 근거로 요구를 해야 할 수 있을까요? 저희의 임금을 빼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저희의 임금을 빼고 네. 말 그대로 진짜 여기에 사용되는 위생용품들에 대한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거를 해본 거죠. 시급을 빼고. 네. 근데 시급을 넣는 거는 뭐 최저로 넣든 지금 저희가 최저보다 최저 시급보다 크게 넣은 것도 아니거든요. 최저 시급으로 넣더라도 10만 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노동비가 얼마인데 최저 시급보다 얼마를 더 올려줘. 그건 없어요. 지금 여기서는 없어요. 그럼 이거 뭐야? 그러면 타투를 할 때 법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들이에요. 법적으로 지켜야 되는데 이걸 지키는 이유는 왜? 소비자의 안전, 위생용품 이거는 반드시 써야 되는 것들만 적은 거예요. 사실 저는 제 작업실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쓰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소비자에게 더 깔끔해 보이기 위해서 네. 혹은 진짜 깔끔해지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거지 법적으로 꼭 써야 되는 것들은 요 정도일 거예요. 그랬을 때 10만 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얘기가 아까 담합이 될 수도 있는 예민한 얘기이기도 해서 이 부분이 담합이 아니어야 되고 실제로 담합이라 그러면 저희는 요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하면서 조합원들도 이 부분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서 그 저번에 해외 사례 중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배달 라이더들의 최저 임금을 계산을 했잖아요. 그 전문 뭐 연구소한테 의뢰를 해가지고 의뢰소였나 뉴욕시였나 시 차원에서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거기는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은 걸 넣었더라고요. 이렇게 뭐 4대 보험 같은 것도 넣고 그렇게 해서 진짜 어떻게 반박할 수 없는 굉장히 과학적인 근거를 토대로 최저임금을 정해서 그거를 플랫폼들이 다 따르게끔 강제를 하는데 성공을 했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는 왜 가격 담합이 안 될까요? 정부에서 해서 안 된 거 아닐까요? 주 법이 아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네. 아다르고 어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담합으로 고발한 게 누구겠어요? 사측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이 그런 사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교섭을 들어갈 때는 화점식품노조의 노무사님들 같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사실 문제될 거는 저희가 만들진 않죠. 그런데 여기서는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내용, 이 긴 내용 저희가 이걸 생각한 의도와 앞으로 이걸 가지고 뭘 하고 싶은지 그리고 그래서 내가 제시한 이건데 조합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가 합법이 되고 나면 제가 되게 못되게 얘기해 볼게요. 상상이라는 건 자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잖아요. 네. 온갖 협회들에서 타투 유니온은 뭘로 돈을 벌려고 그럴까? 이 의문들을 되게 많이 가지세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법률이 진행되고 있는데 뭐 다 협회들, 단체들, 회장님들 다 자기들이 주도하고 있다고 하지만 중심 단체는 저희예요. 네. 그러면 쟤네들이 중심 단체가 됐으니까 쟤네들은 도대체 뭘로 관심 없습니다. 저희는 노동조합인 이유는 저희는 이런 걱정만 하고 있어요. 권익을 지키고 네. 소비자들의 안전과 타투 아티스트들의 최소 생계를 위한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연구. 우리 산업이 계속 네.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게 이제 저희의 목적이잖아요. 오히려 지금 저희들이 하는 이런 얘기에 반해서 계속해서 잘못된 수강과 잘못된 민간 라이센스와 네. 무슨 말도 안 되는 뭐 교육원 따위 차려가지고 그걸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 교육원이라는 게 뭐예요? 끊임없이 배출하겠다는 거예요. 네, 네. 그런 짓들을 한다면 오히려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저희가 생각하는 우리 노동의 가치를 지키는 거에 반한다면 저희랑 싸워야겠죠. 왜 쟤네들은 우리랑 다른 생각을 하지라는 상상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
어찌됐든 제가 얼굴 마담을 하고 있잖아요. 네. 꽤 많은 협회 회장님들이 밤마다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화도 내시고요. 네. 지금 저희 수정 법안이 올라와 있죠. 네. 최종 법안이 올라와 있어요. 네. 저희가 대선 다음 날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빠르면은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저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어요. 최종이 나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협회장님들이 전화해가지고 저한테 그렇게들 난리들을 치시거든요. 네. 한참을 싸우다가 물어봐요. 그 법안에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라고 얘기해 보면 결론은 뭔가 하면 협회장님들 중에 나와 있는 법안을 읽어보신 분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맨날 국회 찾아갔다 그러고 식약처 찾아갔다 그러고 말만 그렇게들 하고 다니세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시는 거는 최대한 많은 용품을 유통하고 최대한 많은 학원을 차리고 자격증. 네. 장사를 장사를 하고 그걸 하고 싶어 하시는 건데 하시라고요.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노동과 우리 산업이 망하면 그분들도 그거 더 이상 못 해요. 네. 저도 우리 단톡방에서 플랫폼 만드신다고 설문할 때 거기 하고 싶은 말에다가 그 비슷한 얘기를 썼던 것 같아요. 우리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함께 하지 않는다면은 플랫폼 당사자도 오래 가지 못할 거니까 한번 고려를 좀 충분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플랫폼들 네. 뭐 하나가 아니에요. 꽤 많아요. 그래요? 그 플랫폼들 저는 한 10년 전 그냥 톡 까놓고 타투 쉐어도요. 10년 전에 만들어질 때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들이 이 문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뒤늦게 들어온 분들은 타투 쉐어를 굉장한 악당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산업 좋아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일들 시작하시는 분들이고 그분들도 산업이 망가지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누군가에게 컴플레인하고 싸우자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돈 더 받을 수 있게 가격 담합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적어도 이거를 저희가 꾸준히 높이자는 것도 아니고요. 네. 정부가 정해놓은 법률안이 생기겠죠. 그 법률 안에서 안전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너도 나도 확보해야 될 기본 비용이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네. 최소한의 마지노선. 그게 저희들이 노동조합인 이유고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야 민간 라이센스 하려면은 지금 어디 고용노동부랑 뭐 해야 돼? 그딴 생각할 시간 없고요. 저희는 이런 걱정하고 있다는 거고요. 왜 근데 굳이 예민하게 다른 협회까지 들먹이면서 제가 이 얘기를 했느냐? 다른 협회들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신들 좀 차리고 서로도 신고를 하고 싸우고 이러지 마시고요. 내가 이 산업의 장을 맡았고 어떤 대표성을 가진 단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네. 저희 반 정도는 그래도 고민 좀 하시고 함께 갈 수 있는 방안을 네. 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네요. 그죠? 네. 어쨌거나 지금이야 뭐 불법 영역에 있으니까 네. 아직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를 견제하기 위해 신고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방식이 법제화 이루어지고 나서 그게 또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맞아요. 함께 가려고 해야 함께 가면 멀리 간다는 말이 있잖아요.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제가 좋아하는 말인데 그 말을 생각하면 화가 나다가도 좀 가라앉더라고요. 도움이 되시길. 그러면 이거 최저 작업비 저희가 계산한 거를 이제 공유를 해야겠죠. 네, 이거는 그냥 이제 설명을 했으니까 네, 단톡방에 뭐 공유가 될까요? 네, 공유하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공유가 되고 나서 도대체 이거 뭐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는 유튜브에 올리기 때문에 네. 조회수가 뜨잖아요. 네네. 저희 조합원 방에 지금 400분 넘게 들어와 계시고 전체 조합원은 뭐 어찌됐든 이거를 보실 수 있는 저희를 거쳐가셨던 조합원 1000명이 훨씬 넘어요. 그런데 항상 딱 보는 인수가 정해져 있어요.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그게 저희가 모여서 네. 누군가는 내 생활 안 하고 지금 밤에 이렇게들 모여서 이런 영상을 찍고 편집하고 그러는 이유니까. 네. 그 영상 보시고
많은 이야기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뭐 반박도 좋고 이건 왜 이러냐, 저건 왜 이렇게 되냐, 우리가 왜 이걸 노력을 해야 되냐, 질문이 많으셔도 상관이 없고 하니까 조금 이야기를 많이 나누는 건강한 노조 조합원 생활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오늘은 최저 작업비 위주로 이런 얘기를 했지만 사실 우리가 뭐 앞으로 플랫폼과 대화를 하려면 또 여러 가지 더 다른 것들을 요구할 수 있잖아요. 저희의 어떤 노동 환경이나 뭐 임금이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최저 작업비 외에도 어떤 거를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더 조합원 분들도 생각을 같이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신고는 왜 하는 거야? 미워서. 너무 나빠. 그냥 난 이제 오늘 녹음하려던 거는 다 된 것 같고요. 네네. 앞으로 계속 뭔가가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전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저희가 누가 신고당해요, 우리 조합원들이. 그래서 경찰서에 가고요, 혹은 국선 변호인들 만나고 그러면 신고하시는 분들이 좀 알아야 될 게 있는데요. 생각보다 누가 신고했는지의 정보가 공개가 됩니다. 그래요? 네, 생각보다. 네, 정보 공개가 잘 돼요. 누군지 특정인 이름까지도 알게 돼요. 종종.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원래 그러면 안 되거든요. 네. 됩니다. 그래서 네. 누군가가 실수처럼 항상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이 신고가 잘못됐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업계끼리 신고를 해요. 근데 꼭 신고하는 놈이 신고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도 그 놈을 신고해버리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타투 유니온에서는 원칙이 있었어요. 절대 안 돼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마음속으로는요. 네. 저는 더 신고 잘할 수 있어요. 저는 5년 동안 그걸 다 막아와 봤기 때문에 어떻게 신고하면 완벽하게 보내버릴 수 있을지 알아요. 네네. 그렇지만 절대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저도 처벌하고 싶죠, 그렇게. 그런데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내 조직을 지키기 위해서 또 누군가를 신고한다는 행위 자체가요. 네. 우리 산업을 취약하게 만들어요. 그쵸. 지금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목숨을 버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30년 동안 이 지경으로 싸워오면서 간신히 버텨오고 있고 법을 만들고 있어요. 네. 어떤 이유나 어떤 목적이 됐든지 우리 산업끼리 서로를 신고한 거를 정당화시킬 수는 없어요. 네. 그것은 사과해야 될 일이고요. 네. 지금 이 타투 씬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터졌고 그런 제보들이 사실 끊임없습니다. 네, 저희 끊임없어. 가장 어찌됐든 무슨 사건이 터지면은 비겁한 중립 같은 느낌의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타투 유니온, 특히 저한테 우리 편을 들어주세요라는 연락은 굉장히 많이 와요. 지금 타투 유니온 안에 계신 분들만 평온하시죠? 타투 유니온 밖은 전쟁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들 싸우고 있는데 아쉽지만 모든 제보가 저한테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임원들끼리 오늘 전부 다 공유했어요. 아주 심각하고요. 어떤 이유가 됐든 뭐가 됐든 동종 업계끼리 신고하고 나서 이건 이런 이유로 신고했어 라는 거는 용납받을 수 없는 짓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다 지금 현행법상 불법이고요. 네. 어떤 누군가가 누구는 나보다 낫고 누구는 나보다 못하고 저 행동은 옳고 저 행동은 그르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고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 전체를 취약하게 만드는 거에 일조했던 거고 네. 그 일이 길어졌었다면 그 단체나 그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될 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들도 예의주시하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협회들 간의 신고권, 네. 타투이스트들의 권익을 지킨다면서 협회들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수년간 타투이스트들을 신고해 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의주시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다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상생합시다. 함께 가면 멀리 간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그래요. 당사자들은 사과하시고요. 앞으로 하지 마세요. 네. 너무 악질적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쵸. 저희가 무슨
정말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상태에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취약성을 서로 너무 알고 있는 취약성을 그렇게 이용해서 막 씬에서 누군가를 뭐 배제시키고 퇴출시키려고 하는 이런 게 참 너무한 일인 것 같아요. 법제화 되면 그것도 못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요. 우리 씬이 더 후져지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네. 내 댐댐이가 후지다고 우리 산업까지 후져질 수는 없잖아요. 네. 좀 반성들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멀리 갑시다. 멀리 갑시다. 박수 쳐도 되나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